자, 합시다.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하고 거짓인 경우 발레를 진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물론 모든 보기를 다 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배울 때 판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들어있진 않아요. 예. 실제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개소리죠. 예. 거짓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발레를 뭐 A에는 뭐 N제곱, B에는 뭐 할까요? N제곱 마이너스 2 이러고 한다고 하면 이가 될 거니까 0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참이에요. 이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무한대다 라는 얘기니까요. 그죠? 네. 납득하시죠? 세 번째도 참이에요. 이건 왜 참인지 설명하기가 좀 좋죠. 극한의 성질이니까 Bn이라는 놈은 An에서 An-Bn을 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한은 An과 An-Bn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다 라고 식으로 설명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냥 맞잖아요.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극한의 성질이니까 네. 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4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이 발레는 이라고 하면 an-bn은 0이잖아요. 근데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틀린 거죠. an과 bn은 모두 발산이에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명제. 수렴한 두 수열 A에 대해서 An과 Bn이 같지 않으면 극한도 같지 않다. 이것도 틀렸다는 거 샌드위치 정리할 때 자, 예를 들었죠?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과 Bn은 같지 않지만 An과 Bn의 극한은 둘 다 0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과 Bn이 발산하면 AN, Bn도 발산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틀리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면 AN, N, Bn, N제곱 곱하면 N세제곱 발산이군! 맞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틀린데 얘가 지금 뭐냐면 발레를 떠올릴 때 진동하는 수열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하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명제들을 판정할 때 발레를 생각할 때요. 진동하는 수열을 꼭 잊지 말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드디어 조금 새로운 게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의 내용은 함수의 극한과 너무나도 많이 겹치죠. 드디어 좀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도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수학터가 안 겹치니까. 알겠죠? 예. R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을 얘기해봐라. R이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R의 n제곱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R이 1일 때요. 얘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R이 -1과 1 사이라면 이건 0으로 수렴하게 되죠. R이 음수더라도 이게 제가 얘기했던 뭐예요?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진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이거 보세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는 형태거든요. 예. 이때는 저 리미트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진동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수렴을 구분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수렴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는 1로 수렴하고 하나는 0으로 수렴하니까요. 자, 어쨌든 첫째 항이 R인 거잖아요. 저 등비수를 특이하잖아. 그지? 첫째 항이 R인 거니까. 보통은 첫째 항이 R이 아닌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라고 하면, 아까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뭐였냐면, 0으로 수렴하든 1로 수렴하든 상관없다.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얘의 수렴 조건은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런데 A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은 A가 0이다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A 선생님 저거 누가 A가 0이다를 빼먹어요? 저게 A라고 딱 써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적혀있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거의 물어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냐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풀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첫째 항이 0인 상황을 물어봐요. 그래서 꼭 실수해서 틀려요. 같은 이유로 시험 보다가도 꼭 실수해서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왠지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지 이게? 전 처음 알려줄 때부터 여러분들 실수하는 포인트를 다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 말을 잊지 않았을 때 그 문제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영구 기억으로 보존됩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얘는 등비수열이 아닌데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AN이라는 얘기예요. 네. 2번이요? 이거요? 응. -1일 때. -1 빠졌군요. 네, 죄송합니다. 왜 아무도 안 물어봐? 선생님 -1 어디 갔어요? 해야지. -1이라고 같으면 진폭이 일정하면서 진동. -1보다 작으면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 그죠? 고마워, 사영아. 빠뜨리고 할 뻔했어. 이 뒤에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걸 오늘 10시 이전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A에는 얘는 쉽잖아요. 2항 분리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의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분의 루트 3은 공비가 -1과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1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봐봐요. 전부 다 발산하잖아 지금. 맞아? 발산 속도가 제일 빠른 애가 누구예요? 5의 n제곱이에요.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이다. 위장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산 속도가 제일 빠른 걸로 나눠주라고 했는데 사실 위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겠죠. 예. 이를 제외한 모든 항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얘도 6의 n제곱이 속도가 압도적이라서 음의 무한대가 될 것 같죠? 이것도 식으로 설명할 때 발산 속도가 빠른 6의 n제곱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6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양의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확정형으로 바뀌죠. 등비수의 경우에 일종의 지수함수의 관점인데요. 어차피 지수함수도 발산 속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산 속도를 비교해서 극한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뭐 다항함수의 극한하고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되겠습니까? 되죠? 네. 자, 이번 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 직접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서술형 답안 문제로. 네, 직접 아래 범위 다 나눠가지고 답 내라 이렇게. AN의 값을 구할 거니까요. 구간은 어떻게 나눠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R의 n제곱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R의 n제곱이 0이 될 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n이 양의 먼저 발산할 때 R의 n제곱은 0이 될 거라서요. 그럼 AN은 당연히 1이 되겠죠. 두 번째, R이 2일 때 따로 봐야겠네요. 마이너스일 때는 안 봐도 돼요. 2분의 1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통 그러니까 R이 1보다 큰 경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묶진 않아요, 잘. 왜냐면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는 진동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 극한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걸 하나를 묶어도 별 상관없어요. 이러면 R의 n제곱의 절대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분모가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극한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것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R이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나누어서 둘 다 0이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결과 똑같은 것들끼리 잘 묶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됐나요? 다음 문제 봐볼게요. R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더 쉽죠? 첫 번째, R이 0과 1 사이일 때요. 영 될 거니까 A에는 그냥 마이너스 2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건 0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기 양해모드를 발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발산하는 경우에는 저걸 발산하는 아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이 R이 돼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극한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썼으려고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게 좀 쉬운 편이고요.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죠? 자, 6번. 점화식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점화식이잖아요. PQ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 PQ꼴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보죠. 알파 얼마입니까? 알파 얼마예요? 알파 얼마야? 와, 씨,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야? 충격과 공포인데? 알파 6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알파가 무조건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지금까지는 그 1-P분의 Q가 잘 생각이 안 났잖아. 무조건 생각나게 해줄게. 여기서 저 점화식을 내가 안 풀고 AN의 극한을 구하려고 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건 AN의 극한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요 밑에다 AN의 극한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AN을 구해서 극한을 구해도 됐는데요. 우리는 뭘 배웠냐면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을 배웠죠. 맞아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을 제가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저게 2분의 1 x 플러스 3은 적당히 하죠. 기울기 2분의 1고 y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첫째 항이 1인데 1이 어디죠? 어딘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 첫째 항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A2일 거 아니야? 맞아? A2 가져가 보자. 얘가 A2겠죠? 여기 A3일 거 아니야? 여기 A3겠죠? 맞아요?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 여길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X하고 2분의 1 X 더하기 3이 같다니까 X는 6이란 말이에요. 6을 향해 가고 있다고? 혹시 넘어갔다라고 간주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면 일로 모이는 거 확인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앞으로 그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PQ컬의 점화식이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얘가 한쪽으로 모였잖아요. 한쪽으로 모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 2분의 1 때문이에요. 저게 2분의 1이 아니고요. 1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럼 안 모여요.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요. 그림 그려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만 이렇게 계속 모여서 수렴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n을 양변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저기 식이 뭐가 되냐면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3이 돼서 알파가 뭐가 되냐면 6이 되거든요. 이 알파가 수열의 점화식에서 말했던 그 알파가 맞아요. 오,
그러면 저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면 an 더하기 1과 an을 둘 다 알파라고 보면 알파가 구해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수학 1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거꾸로 1-P분의 Q 안 해도 돼요. 두 an 더하기 1과 an을 둘 다 알파라고 처리해도 진짜 알파가 나온다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안 풀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맞아요? 알파란 놈은 1-2분의 1분의 3, 즉 6이라는 걸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이 지금 배워서 저 점화식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실제 전개해 보시면 둘이 같은 거 확인되시죠?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럼 수열 an-6은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5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기수열입니다. 그럼 an-6은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고 an은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6이잖아요. 여기서 왜 저기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이면 수렴하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고쳤을 때 공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만 저게 수렴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a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극한만 구할 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an을 구했어야 되니까. 그지? 근데 an을 구할 때 알파라는 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알파를 더 이상 공식을 까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고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를 구할 줄 아는 학생은 여기서 극한만 물어봤다고 쳐. 6 답이잖아. 이게 지금 다 필요 없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점화식 주고 첫째 항 주고 첫째 항 사실 안 줘도 상관없지만 줍니다 일부러. 알겠죠? 예. an의 극한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알파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프를 그려줄 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을걸? 나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걸? 잘못된 생각이야. 더 느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알파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인데? 안 할 거야? 해야겠지? 해야겠죠? 알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저 an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니어도 그냥 알파라고 집어넣어서 구하면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파 무조건 나온다고. 알겠니? 그렇게 보면 되고. 이 문제가 문제인데 20분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수능 기출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을 제가 3개의 문제로 지금 쪼개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좀 쉽게 접근하시라고. 자, 일단 이런 형태의 점화식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면서 항 3개 인척하고 있을 뿐이죠. an 플러스 2가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점화식을 가지고 밑에 문제도 풀 거예요. 저 밑으로 가면서 이게 안 보이니까. 첫 번째는 K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K2를 넣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죠. K2를 넣으면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은 1이네요. 그죠? 그럼 수열 AN분의 1은 첫째 항은 A1분의 1이니까 1이고 공차도 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AN분의 1이란 놈이 그냥 N이잖아요. 네. 그럼 AN은 N분의 1일 거라서
0이 될 거예요. 이건 당연히 기억보기니까 쉽겠죠.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기억보기인데. 기억보기는 거저주는 거니까. 하지만 점화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 이것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2번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 돼요? 자,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점화식 좀 다시 쓸게요. an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an분의 1은 1인 상태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PQ꼴입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여러분? 여기서 알파 얼마입니까? 알파 얼마예요? 알파 얼마냐? 기분이 별로네. 알파 얼마냐고. K-1분의 K, 1 아니에요? K-1분의 1. 그죠? 예. 그러면 이 점화식은 어떻게, 자, BN으로 치환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예. 아니, 전개문 원래 거 됩니다. 전개 통분하지 말고 부분수 분해 원래 거 나오죠, 그러면. 그죠? 예. 그러면 얘를 지금 n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지금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봐서 등비수열을 해석하자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열 1 집어넣으면 이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번분수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해서도 상관은 없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K가 1보다 컸을 때 뭐가 되죠? K분의 1 그럼 0과 1 사이가 되니까 그죠? 양의 상수 K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게 0으로 줄면서 K-1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0이 될 수 없죠. 왜?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극한은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0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칸을 많이 띄워놨냐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 친구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식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피켓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좀 괜찮은 건데. 그럼 세 번째, 이게 참거짓 판정하는 거니까 아까 결론 안 써놨군요. 이건 참이었죠. 이건 거짓이었고요. 그죠? 예. 마지막에 이건 참이에요. 왜냐면 A는 이미 구했잖아요. 저 위에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 번만 일반항을 좀 옮겨 적어보면 얘였단 말이에요. 그럼 K가 0과 1 사이라고 하면 K분의 1은 1보다 큰 값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요. 얘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였는데 기억니은 이거 판정하는 거 PQ골의 점화식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으면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물론 요즘은 포인트가 이쪽이 좀 아니어서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또 몰라요. 지금 수학 1의 난이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1 난이도를 높일 때 건드릴 수 있는 게요. 지수로그 함수는 건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는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을 배운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전반적으로 올리긴 좀 어려운 게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배운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럼 삼각함수 난이도를 올릴 때 뭘 올리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하고 삼각함수의 도형의 활용 이걸 올려요. 그러니까 수학원을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삼각함수의 그래프하고 도형 활용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열. 수열이 아주 대놓고 난이도를 올리기 아주 좋은 단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적분 선택자라고 해서 딱히 그렇게 수열 잘하지 않거든. 맞아? 그러면 난이도를 올릴 때 수열이 건드리기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수열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적분을 할 때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수열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해도가 높아가지고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빨리 정리가 끝났네요. 여기까지.